집을 더 따뜻하고 쾌적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창호, 환기, 그리고 냉난방입니다. 아무리 단열과 기밀이 뛰어나도 잘못된 창호 선택이나 환기 난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결로, 냉난방비 상승, 실내 공기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식, 독일식 창호 비교, 올바른 환기 시스템 선택 방법, 보일러, 태양광 지열 등 냉난방 시스템까지 200채 이상 전원주택을 시공한 좋은건축의 미용식 대표님의 브리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좋은건축의 미용식입니다. 오늘은 창호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호는 우리 한국 이중창이나 미국식 창호라고 하는 슬라이딩 방식과 틸트 앤 턴, 독일식 창호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개에 대한 가격 차이도 있고 열 관리율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슬라이딩 방식은 이중창호, 미국식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틸트, 턴 이런 방식은 이제 독일식 창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일식 창호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간이에요. 틸트 기능은 상관이 없지만 턴되는 기능이 있으려면 그 창호에 대한 앞에 부분이 턴되는 공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부분, 굉장히 큰 단점이지만 기밀성이 굉장히 좋아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창호에 대한 올바른 시공법 굉장히 중요하죠. 창호 시공하기 위해서는 계급물을 창호보다 20mm에서 30mm 정도 크게 뚫어 놓고 그 안에 창호를 시공하게 되죠. 20mm와 30mm 남는 공간에는 우레탄 폼으로 시공해서 단열을 하는데, 시공할 때 꼭 물을 분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분무함으로써 그 우레탄 폼의 역할을 100%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집 안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식 창호든 독일식 창호든 내부에서는 꼭 테이프로 이렇게 방수를 해줘야지만이 내부에 물이나 습기가 유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독일식 창호 시공 시에는 내부에도 기밀 테이프라는 것들을 꼭 시공을 하죠. 그래서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어떤 기밀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이렇게 독일식 창호는 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살라만더에 대한 열 관리율을 봤는데 보시면 0.772 정도의 효과가 나와요. 열 관리율이요. 단열 기준표를 보시면 창호에 대한 단열 기준은 1.3 이하, 그리고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벽체는 0.1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0배 가까이 어떤 열 관리율의 법적 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살라마드 같은 경우 0.77 정도가 나왔잖아요. 좋은 창호를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 벽체에 대한 열 관리율보다는 약 한 5배가량 창문은 열 관리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나 창문 없앨래. 창문 없이 집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집이 굉장히 어두울 거고, 또 어떤 심리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저하될 거예요. 창문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고, 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더 따뜻한 집을 만들어낼 수 있냐,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가 안 드는 북쪽 방향에는 창문을 최소화하고 작은 창문으로 넣고, 그리고 해가 드는 동쪽이나 남쪽 이런 쪽에는 창문을 조금 더 크게 넣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리고 집이 더 밝아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어떤 등에 대한 전기세나, 그리고 또 내부 단열에 대한 것들도 완화시킬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렇게 창을 배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에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어떤 실내 온도에 따른 고정 가습도 수준을 보시면 불과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실내 상대 습도가 25도 이하로 되어야지만 결로가 안 생겨요. 창호에서. 그러니까 실내 습도가 25%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도 충분히 결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실내 습도, 환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창호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또한 중요한 게, 이런 결로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로이 유리, 삼중 유리에서 로이 유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 단열 감봉, 아르곤가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결로나 열 관리율이나 조금 더 높여주시면 실내가 좀 더 따뜻해지고 결로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기장치 및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환기장치가 필요할까요? 점점점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업체에서도 기밀과 단열 중요시되고 자연적인 환기가 거의 잘 안 이루어지죠.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열 손실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어지는 주택의 50% 이상 환기장치가 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환기장치에 대한 시공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환기장치가 다 설치하게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꼭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냉난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환기장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집중형과 벽부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실, 두실 어떤 집 한 공간에 한두 공간에만 할 경우에는 벽부형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집 전체를 하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중앙 집중형으로 하시는 게 비용적으로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형의 벽부형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단가가 조금 더 싸긴 하지만 이걸 많이 설치해야 될 경우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 전체를 할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벽부형의 단점은 일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각 실의 벽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환기장치가 돌아갈 때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의 단점은 일단 인테리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의 설치가 어렵고, 처음 신축할 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서 배관 설치를 다 해야 되고, 층고가 원래 계획했던 층고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배관 자체가 천정 밑으로 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다 설치를 하죠.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이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다 사용합니다. 이 보일러에 대한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입니다. 가스 보일러의 경우에는 실 안에, 집 안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기름 보일러에 비해서 5%에서 7% 정도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집 내부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소음이 제법 커요. 그리고 두 번째, 배기가스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기름통은 내부에 있어야 돼요.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을 외부에 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기름 보일러는 내부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겨울철에 온도가 많이 낮을 경우에 기름이 잘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보일러. 전기 보일러의 단점은 비용입니다. 우리 일반 주택에서 만약에 전기 보일러를 사용해서 3kW, 6kW, 5kW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전기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 누진세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연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지 않지만 난방을 하는데 비용은 전기 보일러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를 대부분 주택에서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난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열, 태양광, 심야 전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일단 초기 비용은 제법 높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자부담으로 집에 설치할 경우 3kW에 약간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심야 전기도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가 돼요. 근데 몇 년 동안 사용을 한다고 치고 정부 지원금이나 환경부담금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는 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태양광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이래저래한 문의들이 좀 있긴 한데, 지붕에는 설치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 없다는 거, 요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조주택 지붕에도 태양광 설치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에어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스탠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에어컨은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벽부형이나 스탠드 에어컨에 비해서 효율이 뭐 5% 정도 떨어진다라고 해요. 하지만 천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인테리어적인 효소나 그리고 공간적인 차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점점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신다면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것을 저희도 권해드립니다. 벽난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벽난로 과연 필요할까? 보조 난방으로서의 역할은 필요 없다라고 뭐 많은 건축주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려요. 이미 자체적으로 단열이 잘 되고 기밀이 잘 되기 때문에 벽난로의 보조 난방으로서의 기능은 크게 필요치 않아요. 실제로 벽난로를 떼기 위해서 그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매일 나무를 떼야 되는 불편함들도 있고 청소,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불편함도 계속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요소로는 벽난로를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난 보조 난방으로서의 역할로 벽난로 하신다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환기장치 및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보조 난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건축내 이용식이었습니다. Damn this wretched body, it's broken down and aching, fears and